돈을 빌려주었는데 안 빌렸다고 잡았대요. 다 갚았다고 거짓말해요. 종합법률사무소 노블 대표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돈 거래는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빌려줄 때는 빌리는 사람을 믿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와서는 빌린 적 없다, 다른 명목으로 준 돈을 가지고 이전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대로 하라면서 뻔뻔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지요?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 빌린 사람이 채무자가 되겠지요. 비교적 소액이라면 소액 심판을 청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비교적 명확하게 승소할 것 같으면 소송보다는 지급 명령 신청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고 복잡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대여금 반환, 소송 형식으로 하는 것이 소송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좋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승소 판결을 받고도 이미 지급을 안 하면 강제 집행, 추심 등을 해야 하니 확정될 때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빌려주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 빌렸다고 하면 어쩌지요? 대여금 소송을 하려면 결국 빌려주고, 빌렸다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어떻게 증명되는 것일까? 제일 좋은 것은 공증이나 차용증 같이 서면을 작성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차용증, 현금 보관증, 이행각서, 약속어음 발행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 서명을 받아 놓아야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작성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상대방이 써주길 꺼리거나 작성하기에는 너무 소액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공증을 받거나 차용증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죠? 1. 공증을 작성하려면 공증을 하는 법무법인을 채권자, 채무자가 같이 방문하여 작성하게 되면 법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금액이 크면 수수료도 커질 것입니다. 2. 차용증을 쓴다면 그럼 무엇을 기재하느냐? 3. 제일 중요한 것이 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채권자와 채무자 명의,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대여 날짜, 대여 방법 등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4. 실제 돈을 쓰는 자와 돈을 받는 명의자가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고 나중에 분쟁이 되는데 둘의 관계를 명확히 함도 좋을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둘을 연대하여 채무자로 하는 게 제일 좋겠지요.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어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등 경우 은행이체 내역, 채권 독촉 등의 내용 증명 발송 내역, 혹시라도 사기로 고소했다면 관련 형사 기록이나 관련된 증인의 증언도 가능할 것입니다. 더 간단한 것은 채권 채무 관련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통화 내역의 녹음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 작성해야겠지요.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작성해달라 하면 안 써줄 가능성도 상당하니 대화를 유도하여 빌렸다는 내용을 이끌어내어 이를 녹음하거나 대화 답변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소송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요. 빌려준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혹시라도 빌려준 게 너무 오래되어 시효 소멸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문자나 내용 증명 등으로 이에 대한 최고를 하여 시효 중단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후 천천히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소를 진행하면 되겠지요. 최고의 효력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곧 소송이 들어올 것 같다는 심리적 압박감도 줄 수 있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났을까요? 너무 오래되었어요. 민법 162조에 따르면 기본 민사채권은 10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최고나 가압류 등 해두었다면 중단이나 중지가 되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세요. 그 외 상사채권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조속한 법률관계 확정을 위해 시효가 5년, 3년, 1년으로 더 짧은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다가 채무자가 미리 돈을 빼 돌릴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본안 소송 이전에 채무자의 계좌나 부동산,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면 됩니다. 당연 본안 소송 전에 해두어야 하며 일단 재산을 묶어두어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하는 처분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도를 속이고 빌리고 딴 데 돈을 쓴 것 같고 갚지도 않아요. 사기일까요?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경우 기본 민사소송 대상일 수도 있으나 제대로 용도를 말해 주었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거나 아예 그 용도에 쓰지도 않고 개인 용도로 쓴 것 같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가 상당히 애매하고 불기소처분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기까지 의심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세요. 노블 정창래 변호사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로도 등록하여 형사사건에도 전문성이 있으며 사법연수원 36기로 경력 17년 차에 이르는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경력이 충분한 정창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받기 어려운 대여금 소송 정창래 변호사와 진행해보세요. 전화 031-552-2100, 팩스 031-552-2109, 카톡 비즈니스 채널 채팅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채널 링크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무제한적인 무료 상담은 제한되며 유료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